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이요, 여러분.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강의 찍고 있다고 지금 수익 잡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았다고 수익 잡는 것도 아니고, 회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수익의 인식 요건에 따라 수익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보시면,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고 했어요. 실현주의요. 그럼 실현주의는 뭐냐면 이 안에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있고요.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실현 기준은 뭐냐면 내가 돈 받을 권리예요. 가득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미모입니다. 결국 내가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하고 내가 할 걸 다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걸 실현주의라고 한다고요. 한 3년 차까지는 대형 회계법인에 있다가 한 4, 5년 차까지 대형 회계법인에 있다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러고 하면서 강의도 그 전까지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개업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처음에 이 강의 때문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좋은 거래처가 없겠죠. 이런 말 그렇지만 솔직히 좀 쓰레기 같은 거래처들 이런 데 많이 있다고요. 초반에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은 해준다고요. 제가 일은 해주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나 일하고 있어 그러면 와이프가 아 그래 여보 돈 많이 벌어 그랬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나 일하고 있어 그러면 아유 그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해커스라는 아주 좋은 데 왔지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완전 초짜였으니까 말도 못하고 글씨도 지금도 잘 쓰는 거 알지만 그때 더 못 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강의 시키는 데가 아주 영세한 업체들만 강의를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다 했어. 그런데도 돈 안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어플 만드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플이었어요. 뭐냐면 들어가 방에 입장해. 그럼 다른 사람도 방에 입장해. 그럼 갑자기 문제가 떠. 그럼 둘이 누가 먼저 문제를 빨리 푸느냐예요. 내가 2번 찍었고 2번이 답이야. 그럼 얘는 나가. 나 1연승. 또 다른 애가 들어와. 그럼 또 문제가 나와. 풀어. 내가 또 맞춰. 그럼 얘는 나가고 나는 2연승. 막 이런 어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문제를 막 몇 문제씩 만들어줬다고요. 할 건 다 했죠. 근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겠죠. 따라오시겠죠. 그럼 가득 기준은 뭡니까? 제가 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신용분석사 시험이 임박하면 시험 이제 하기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는 제 은행들 교육 진짜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거의 못 쉬고 은행 교육을 하면 하루에 막 8시간, 그 다음 또 8시간 막 저기 대구 내려갔다가 저기 기흥 갔다가 막 연수원 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 때 큰 은행들이 저 돈 안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제 제가 너무 강의하다 보면 막 매일 주말에 쉬지도 않고 8시간씩 강의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우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한 시간 지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혹은 뭐 수업하다가 한 5분 지나면 만 원, 또 한 5분 지나면 만 원 이렇게 산다고요. 왜? 내가 그때 5분 지날 때마다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요게 확실하다면 내가 할 걸 다 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득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할 걸 다 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 경우에 좀 저랑 얘기를 해보면 실현 기준이 확실해. 나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해. 그러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중이거나 제공 중일 때가 있고요. 재화나 용역을 생산을 완료했을 때가 있고요. 또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산 중인 게 뭐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용역을 제공하는 거. 그럼 용역을 제공하는 거에 가장 대표 용역을 제공한다고 용역의 제공.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요.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은 뭡니까? 내가 돈을 받을 돈이 총 100억 있는데 3년 동안 일해줘야 되는데 올해 진척도가 20%래. 그 100억의 20%한 20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 진행 기준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진행 기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배울 거냐면 나중에 신용분석사 1부 2교시 때 1부 두 번째 특수회계에서 배우는 건설계약에서 배울 거예요.
건설 계약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완료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농림업이에요. 농림업.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농림업은. 농림업. 제가 예를 들어서 양을 겨울에 털을 깎았대요. 양털을 판대. 내가 양털 깎을 때 돈 낸 거 아니죠. 양한테 양아 털 좀 깎아야겠는데 돈 좀 줄게. 그래서 돈 주고 양털 깎은 게 아니라 그냥 깎았죠. 우리 우유소가 있으면 우유를 짠다고요. 돈 준 거 아닌데 그냥 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우리 집 누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음매 하더니 송아지를 딱 낳대요. 송아지 나라고 돈 준 거 아닌데 송아지가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유, 양털, 송아지가 장부에 기록되면서 반대쪽에 내가 뭔가 대가를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 즉시. 송아지가 태어날 때, 우유가 나왔을 때, 양털을 깎았을 때 그 즉시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시험에 이 완성 기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인도 기준 같은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대. 일반적으로 어떤 게 그러겠어요? 재화를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책이라면 여러분한테 책을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냐면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차쯤에 인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재고 자산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요. 그렇죠? 인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거랑 요거 배울 거라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 만약에 실현 기준이 만족이 안 된대. 돈을 못 받을 것 같대. 그럼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까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을 때도 가득 기준에 따라 요거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까요? 아니 지금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무슨 수익. 그래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을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네가 요격의 제공이라도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재화의 판매라도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네가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좋아요. 그걸 회수 기준이라고 합니다.